자, 문제풀이 갖고 계시죠?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카페에다가 좀 풀어달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문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서 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에 14번. 자, 14번을 우리 학생이 물어본 게 1번과 2번 지문 있죠?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걸 물어봤는데,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만 볼게. 실질적인 경찰은 뭘 보고 우리가 실질이라고 합니까?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뭐하는 거? 강제하는 거,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실질적 의미 경찰하고 똑같은 게 무슨 의미, 무슨 경찰입니까? 이게 행정경찰이에요. 그죠? 행정경찰하고 실질적 의미 경찰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행정경찰을 크게 나누면 무슨 경찰이 있냐면 보안경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이건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실질적 의미 경찰도 두 개로 나누면 무슨 경찰입니까? 보안경찰과 협행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죠? 똑같으니까. 그럼 문제 가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풍속영업규제법 규조에 의하면요, 자,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종사자 준수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검사하게 할 수. 근데 이 출입 검사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대가택적 즉시강제다. 이거는 그냥 의무조사다? 의무조사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세요. 출입이나 조사는 의무거든요. 의무조사. 그럼 의무조사는, 여기 보세요. 의무조사는 명령강제입니까? 명령강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령강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슨 의미 경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실질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없잖아. 그러면 실질에 안 들어가면 행정경찰도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에 들어가려면 명령강제인데 얘는 명령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이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다 아니지 뭐. 그거야. 됐죠? 그 얘기. 그래서 4번 보시면 의무적 조사에 불과하므로 명령강제를 요소로 하는 실질적 의미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이 아니면 뭣도 아니라고요? 보안도 아니야. 협의도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 경찰이어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명령강제 아니면 이것도 아니지 뭐. 그죠? 그런 얘기.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해당 영업 관련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에서는요, 일반 행정기관에 뭐가 가능하다? 명령강제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흥주점에서 법을 위반했어. 법을 위반하면 시장등 있죠. 시장등이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그럼 시정명령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거 맞죠? 그럼 일반 행정기관이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질문할게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건 보안경찰입니까? 협의행정입니까? 협의행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 보안경찰은, 여기 보세요. 이 보안경찰은 다른 기관이 하는 거예요. 보안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 얘기.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 학생이 좀 물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저기 58페이지 26번. 26번을 우리 학생이 이제 카페에다가
이걸 좀 풀어달라고 물어봤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어봤던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경찰 수사권 갖고 검사는 기소권 이렇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뭐 거의 많이 이렇게 바뀌잖아. 바뀌는데 문제는 수사에는 당연히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자,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수사인 거 아시죠? 그죠? 이것도 경찰이 그러면 이거 하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이.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 경찰이 진짜 완벽하게 수사권을 가지려면요. 영장 청구권도 이것도 누가 가져야 됩니까? 경찰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영장 청구권은 이거는 형소법 개정해도 경찰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헌법에 영장 청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사가 갖고 있다고 돼 있거든.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더라도 영장 청구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나라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지만 형소법을 개정하면 경찰도 판사에게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개정해봤자 안 되고 무슨 법을 고쳐야 된다고요? 헌법을 고쳐. 헌법 안 고치면 영장 청구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헌법 자체에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한 것들 좀 봅시다. 이제 거의 이제 법학에 집중돼 있거든요. 행정법에 집중돼 있어 그 부분을 가십시다. 자, 먼저 100번 문제 갑시다. 105페이지 100번. 자, 105페이지 100번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질문한 학생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크게 나눠가지고 무슨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지르면 A의 소속 기관장 이 사람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는 경우, 여기로 가는 경우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잘못을 저지른 경찰의 계급에 따라 올라가는 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질문, 이건 아시죠?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는요, A, 잘못을 저지른 경찰의 계급이 뭐와 뭐예요? 중앙으로 가는 경우는 총경과 정일 때죠. 예, 총경과 경정일 때 여기로 가. 두 번째, 여기로 가는 경우는 원칙은 계급 뭐 이하일 때 여기로 갑니까? 감 이하일 때 여기로 가는 게 원칙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보통은 원칙 말고 예외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외기가 2개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사적이라 그랬잖아. 의미 없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다? 경찰서예요. 경찰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찰서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무경찰대만 떠올리세요. 다른 거 쓸데없어요. 이것만 그냥 포인트 잡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경찰서에도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경찰서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예요. 여기는 이거의 예외예요. 예외로 뭐 이하? 경위 이하. 여기는 경위 이하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의무경찰대에 있는 건 또 이거의 또 예외. 두 번째 예외. 여기는 뭐 이하? 경사 이하 담당해. 이런 예외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문제 보시면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보시면 우리 학생이 앞에 말에 속아서 그래. 경정 이상을 경찰 공무원을 하는 누구?
경찰서잖아. 경찰서만 체크하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여기 보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서장님은 계급이 뭐로 보한다요? 서장님은 배웠잖아. 첫 번째 뭐 경무관, 그 다음에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서장님 계급은 전부 다 뭐 이상이에요? 청 이상이겠죠, 뭐 그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정 이상이죠. 그래서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찰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경찰서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경위 이하 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은 심의결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디귿에 의무경찰대, 의무경찰 나왔잖아요. 의무경찰대 나오면 경위 이하예요. 여기는 또 경사 이하예요. 형사 이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좀 했었고요, 우리 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보시면 되냐면 이제 114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 학생이 질문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입법 중에서 120페이지, 120번 있죠? 120번, 114페이지에 120번인데 자, 기억은 우리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기억 보세요. 120번 기억입니다. 위임명령이 굿법에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생겼죠.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유효되지 않는다 X잖아요. 일단 이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적읍시다. 자, 법률에서 위임명령을 만들려면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죠. 이 위임은 우리가 공부했죠. 한계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까? 한계가 4가지 한계 봤던 거 기억납니까? 이건 자세히 했잖아. 뭐예요? 전,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펄. 기억나시죠? 그죠? 전속적 국회 입법상 위임 금지. 자, 두 번째, 포가 무슨 위임이 안 됩니까?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잖아. 금지되니까 무슨 위임만 가능하다고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위임명령이 아니고요. 조례야, 조례. 조례는 누가 만든 법을 조례라 그래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조례는요, 법률에서 꼭 위임명령처럼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허용됩니까?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도 괜찮습니까? 포괄적도 괜찮아. 조례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책 보시면 리을 보세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한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조례는 그래서 포괄적 위임도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위임명령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은 안 돼요. 근데 조례에 대한 건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거야. 하나. 됐죠? 두 번째가 여기 보세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법에 이런 법이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이런 점이 있는 거지. 뭐라고 돼 있냐면 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있죠. 선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 돼 있냐면 유공자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 사항을
이 법률에서는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단체의 정관으로 맡긴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단체의 정관에다가 이걸 지금 위임하고 있잖아. 맞죠, 그죠? 근데 대의원 선출사항을 일부만 넘기고 있습니까? 대의원 선출사항을 전부 넘기고 있습니까? 전부 넘기고 있잖아. 대의원 선출사항 전부 다 네가 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건 무슨 위임이라고요? 포괄적 위임이거든요, 이거. 포괄적 넘겨서 아예 다. 근데 이 대의원 선출사항은 일반 국민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 단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단체의 문제는 여기다가 니네가 다 정해 이렇게 맡겨도 이거는 잘못이다 이런 것도 괜찮다? 괜찮은 거야. 국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니은이에요. 니은 보세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말은 이 단체에 관한 내용들이잖아. 단체 니대에 관한 내용이야.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 이런 단체에 관한 사항은 단체의 정관에다가 무슨 위임도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우셨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에 뭐가 있다? 법규명령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질문. 보세요. 형식은 뭔데?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뭐라고요? 법규명령이야. 그럼 이것도 상위법과 결합해가지고 법규명령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 디귿 보시면 행정규칙인 뭐는 고시는. 질문. 고시니까 우리 눈에는 법규명령으로 보입니까? 고시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입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이잖아. 고시니까.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이 뭐예요? 법령의 근거, 위임 이 말이야.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성질효력을 갖지 못합니까? 고시지만 법규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야, 이거. 법령 보충이죠. 법규명령이 돼, 얘도. 위임해줬으니까. 됐죠? 그래서 잘못된 거 아시겠죠? 더 기억과 디귿 잘못됐고 니은과 리을 맞는 거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21번을 갈게요. 121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헌법 75조에 대통령령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5조를 가면은요, 총리령이나 부령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있냐면 저 뒤에 가면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명령이다? 법규명령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규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법규명령이 이게 예시에 불과하냐? 아니면 얘네들은 열거되는 거냐? 이 문제야. 열거. 그럼 질문할게요. 얘는 법규명령이 뭐 된 거다? 열거라면 이거 말고는 법규명령 인정된다, 부정된다?
얘가 열거된 거라면 이거 이외의 법규명령은 인정, 부정? 부정되겠죠. 열거니까. 반대로 얘는 뭐에 불과하다? 예시에 불과하다면 이거 말고도 법규명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게 예시, 열거는 오로지 이것만 인정하기 네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금방 행정규칙인데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꼭 이것만 법규명령입니까? 이거 아닌 것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열거적이다.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예시에 불과하다. 예시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예시적인 거에 불과한 거야. 이거 말고도 인정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2번은 뭐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3번, 4번을 우리가 좀 조심할 거예요. 3번, 4번인데 이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에는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잘 보고 천천히 봅시다. 자, 3번 볼게요.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디다가 변경해서 정했습니까? 불령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적합시다. 법률에서 불령에다가 위임을 했대요? 위임을 안 했대요? 안 했대죠? 안 했대잖아요. 안 했는데 이 불령에다가 법에 있는 걸 변경해가지고 여기다가 규정해버린 거야. 위임도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위임도 안 했는데 불령에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정하는 것은 결론은 위임도 안 받은 거잖아. 안 받은 거니까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얘가 법규명령이려면요 상위법에 뭘 받았어야 돼? 위임을 받았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받았잖아. 안 받은 거니까 이걸 변경해서 정하는 것은 법규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위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럴 수는 있지. 법규명령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 행정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키는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기들끼리 지키는 건 법규명령입니까? 당연히 행정규칙입니까? 행정규칙은 될 수 있거죠. 그 얘기야. 그럼 읽어볼게요.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으로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에는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여러분 행정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규칙이라 그래.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는 법규명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위임도 안 받았으니까 법규명령은 안 돼.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법률에서 천천히 갑니다. 법률에다가 잘 보세요. 법률에서 세부사항을 어디다 정하라고 위임했다? 자, 여기다죠. 시행규칙에다가 네가 정하에 이렇게 여기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위임. 그런데 위임을 했는데 이를 고시 등 뭘로 정했다? 행정규칙. 적어보세요. 여기다 정해버렸어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요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이에요? 자, 대통령이 만들면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만들면 무슨 법 뭐라 그래? 시행령이라고 하잖아. 무슨 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 거야? 국무총리나 누가? 행정각부의 장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명령이에요. 무슨 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다시 한번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다. 얘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다시 갑니다. 그러면 법률에서는요
자세한 걸 시행규칙, 법규명령에다가 위임을 했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다가 정했다, 위임 받았는데 여기다 안 정했다? 안 정했잖아. 안 정하고 어디다 정해버렸으면 행정규칙이 정해버렸잖아. 그럼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아니 분명히 법은 니네가 정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다 정해버렸어. 위임도 안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행정규칙은 위임도 안 받은 건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법규명령이 된다, 법규명령 될 수 없다? 될 수 없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이거는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령이 되는 거잖아. 그죠? 얘는 근데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 위임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 형식으로 정하는 거야. 받아서. 그래서 법규명령이 돼. 근데 얘는 위임 받은 거 안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하면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죠. 어떻게 법규명령? 위임도 안 받았는데. 그럼 잘 그려보세요. 상위법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행정규칙은 위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야. 안 받은데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법규명령이 된다 못 된다? 못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끝. 나머지 이제 120번 했고요. 12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4번은 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하면은 그 시험은 무효고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아시죠? 그 조문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임용령이 법규명령일까요? 행정규칙일까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다? 당연히 그거는 법규명령이라고 했어. 법규명령이니까 5년간 응시 못하게 하는 건 기속이다, 재량이다? 기속이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된 5년간 응시계획 제한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자 조심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속행위다. 여기까지 가시면 좋아요. 자, 됐죠? 그렇게 해서 넘어리합니다. 자, 뒤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죠. 자, 갑니다. 이제 124번하고 125번 이 두 개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우리 기지개 한번 켤까요? 좀 켜고. 오전 또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오해 또 하니까 힘드신데 그래서 또 해야 되니까 할 건 합시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먼저 저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자, 작용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행정청이 하는 행정 입법 있죠. 입법. 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쭉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게요. 행정 입법은 행정부가 만드는 법인 건 이해하시죠? 그죠? 법은요. 법은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법은 일반적 주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이잖아요. 얘는 행정부가 만드는 것 중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말해요. 그죠? 근데 행정행위, 또 이제 복습할게요. 행정행위라는 말은 학자들이 쓰는 말이다. 이거는 법이 쓰는 말이다.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학자들이 독일에서 왜 이 말을 만들었다고요? 이것만이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 묶어서 행정행위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 법은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말로 우리 법은 무슨 말을 쓰고 있다고요? 처분의 말을 쓰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처분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견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우리 오전에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니까 결론 무슨 행위는 아니다. 행정행위는 아니겠지. 그죠? 행정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아니면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행정입법은 이런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부가 법을 잘 못 만들어서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을 뭐 해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걔는 뭐가 아니니까 행정위가 아니거든. 입법이니까. 됐죠? 그럼 가봅시다. 2번 보시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그 구의료법 시행규칙 31조. 그럼 질문, 무슨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만든 법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행정입법이잖아. 행정입법 중에서 무슨 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이잖아. 행정입법이야. 그럼 행정입법은 이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왜냐하면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이라고요? 일반적 추상적이라고요? 일반적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행정입법은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2번의 의미는 행정입법은 행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니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입법은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볼까요?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을 한번 가볼게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해 볼까? 행정소송법의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 첫 번째가 무슨 소송? 이건 시험에 1차에도 나왔잖아. 무슨 소송이요? 항고소송. 두 번째가 무슨 소송?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렇게 4개. 기억하셔야 돼요. 항고소송에는 또 뭐 한다?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 두 번째가 뭐예요? 무효등 확인소송. 세 번째가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문제는 이 소송은요, 내가 행정청한테 뭘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행정청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A가 야, 너 왜 부작이야? 이러면서 이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소송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부작위일 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요, 이 부작위 자체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봅시다. 자, 만약에 법률에서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한테 맡겼으면 결론은요,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만들라고 돼 있는데 안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안 만드는 걸 행정입법을 안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부작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작이 아시겠죠? 그럼 이때
행정부가 대통령령 안 만들 때 우리 국민들이 네가 대통령령을 안 만든 부작위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런 소송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갈 수 있냐 이거라고요. 근데 아까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이라고요. 일반적 추상적이라고요.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잖아.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는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작위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해야 돼. 근데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니까 걔도 안 돼. 따라서 거기 보시면 3번 보세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한마디로 다시 한번 법령이 누구한테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일단 맡긴 거 맞죠? 맡겼는데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은 특정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넘겨받은 그 행정기관이 당연히 법을 집행하려면 권한 행사 절차라든가 방법 같은 거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겠죠. 위임 받았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거 정하겠지 뭐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법규명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왜 1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많이 했는데. 이거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복습. 복습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뭐라고요? 행정 규칙인데 자 질문할게요. 얘는 저 보세요.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뭐라고? 행정규칙이잖아. 이거 우리 판례는 이걸요. 법규명령으로 봐요.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봐요. 뭐로 봅니까? 우리 판례는 이거를 두 개로 또 나누는 거 아시죠? 나눠가지고 법규명령 형식이 무슨 형이라면? 대통령령. 대통령령 형식이라면 이거는 행정규칙이다. 대통령령 형식이라면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잖아. 근데 이게 불형이야. 불형이라면 법규명령으로 봐요. 불형이라면 행정규칙으로 봐요. 행정규칙으로. 이거는 많이 했잖아.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규정 형식상 불형. 규정 형식은 이렇게 돼 있죠. 법규명령 중에 불형이야. 불형. 근데 뒤에 봅시다. 행정처분의 기준은요. 이거죠. 행정처분의 기준은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그럼 읽어볼게요.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거야. 내용은 이거다 이 말이죠. 근데 얘가 불형이니까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이 말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125번.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우리 기능감 쭉 한번 켜고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시는 이걸 또 거의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또 떠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에서 이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이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히 풀어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시간 걸리더라도 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107조의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풀어 쓸게요. 명령이야, 명령, 법규명령.
명령이 명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좀 풀어 쓰는 거예요. 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이런 식의 이제 조문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명령이 어디에 위반? 헌법의 위반인가, 법률의 위반인가 여부가 뭐가 된다? 재판의 전제가 돼요. 전제가 되면 그때는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가 법률이죠. 그리고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명령은 법률이나 헌법보다는 밑에 있으니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이 사례 얘기했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세요. 자,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조문을 둔 거야. 뭐라고 뒀냐면 이 조문에다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을 뽑을 때, 경찰을 뽑을 때 경찰은 여성들은 경찰로 만약에 안 뽑겠다. 남자들만 뽑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대통령령에다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을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어. 자, 근데 어느 날 A라는 우리 이제 학원 다니는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이 친구가 경찰학 100점, 헌법도 100점, 형사법도 100점, 다 100점이야. 근데 인사권자가 이 A한테 뭐 했냐면 우리는 여성 안 뽑는다. 그래서 이 A한테 불합격 처분을 했어요. 네가 시험 잘 봤지만 이 법 봐라. 법에는 여자 안 뽑는다고 돼 있잖아. 너 불합격.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성이 열받아가지고 야 무슨 불합격이냐 100점 다 맞았는데 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대통령령은 여성을 경찰 못하게 한 대통령령은 뭐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난다 이거. 평등권 침해다. 이러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 A가 주장을 한 거야. 그냥 법원은요. 그럼 법원은 이제 소송을 받았으니까 이 당해 소송 받은 법원은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불합격 처분이 정당한지 잘못됐는지 재판해야 되겠죠. 재판하려고 보니까 이 A가 뭘 주장한다고요?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법원이 보니까는요. A라는 여성의 말이 좀 타당해. 자, 그럼 보세요. 갑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령이 진짜 헌법 위반이라고 합시다. 헌법의 위반이야. 위헌이라면 이 법은 정당한 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법이죠. 그러면 A라는 여성은 잘못된 법에 근거해서 불합격 처분 당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은 A라는 여성, 얘가 위헌이면 A라는 여성 승소해요? 패소해요? 승소해야 되겠죠? 위헌이니까. 반대로 이 대통령령이 만약에 합헌이라고 합시다. 합헌이라면 이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요? 정당한 법이라고요? 정당한 법이에요. 그럼 정당한 법이면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불합격 처분한 것도 당연히 정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당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여성은 승소한다, 패소한다? 패소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은 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까? 이 대통령령이 헌법의 위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런 걸 자 보세요. 이 명령이 헌법의 위반인가 여부가 이 재판에 전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전제가 되고 있잖아요. 위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이 법규 명령이 헌법의 위반인가 아닌가는 최종 심사를 누가 한다고요? 대법원이 하는 거야. 심사를. 자, 그래서 대법원이 심사해가지고 헌법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라는 여성은 이 소송에서 승소한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심사했잖아. 했다고 해서 대통령 자체가 없어진다.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 법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안 된다? 이 사건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가기까지 갑시다. 자, 여러분들은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헌법 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의 결과, 이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나면 그 명령은 아예 없어진다고요. 이 재판, 이 사건에서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사건에서만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하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OX, X.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심사를 하면요. 이 명령은 아예 없어진다. 그냥 이 재판에서만 적용이 안 된다. 재판에서만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여기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처음 본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볼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선 위헌 났으니까 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잖아. 잘못이라고 그럼 잘못이면 이건 위법이잖아. 위법은 크게 나눠가지고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 취소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요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취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 법규 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난 것은요 불합격 처분 전에 난 거예요? 후에 난 거예요? 후에 난 거잖아. 후에. 그러면 이 임용권자는 당연히 불합격 처분을 할 때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결론이 아직 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면은 얘는 무효는 아니고 무슨 사유가 된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지 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 당해 처분, 이 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사에 따라서 무슨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풀다가 안 풀리는 부분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132번 갈까요? 119페이지 132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던 거라서 제가 거의 많이 해서 몇 개 이제 빈 공간만 좀 채워드릴게요. 자, 질문합니다. 허가는 원칙이요.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를 해줄까 말까는 원칙이 재량입니까? 기속입니까? 허가는 기속입니다. 기속이니까 4번. 허가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돼야 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안 돼요. 기속이니까 법에 있는 거 요건 구비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법에도 없는 걸 추가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번에 대물적은, 여러분 대물적은 이전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 운영자의 잘못을 이유로 현재 영업하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같은 거 때릴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 대물적 이전되니까.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1번은요. 이것도 보셨죠? 갱신 받으면 갱신 전과 갱신 후는 단절된다. 갱신 전과 후는 유지된다? 단절됩니까? 동일성이 유지됩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갱신 전의 사유를 가지고 갱신 후에도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건 아시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번이거든요. 3번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했던 거야. 잠깐 보세요. 저 보세요. 행정청 A한테 저 봅시다. 유흥주점 허가라는 걸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올해 7월 10일 날 해주면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유효기간은 30년이야. 30년. 질문. 30년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도래가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니까 얘는 기한이죠. 기한 중에서 30년 되면 얘가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니까 종기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30년은 유흥주점이라는 업에 비해 30년은 짧아요. 30년은 짧지 않아요? 짧지 않죠, 그죠? 30년은. 그러니까 30년 되면 얘는 당연히 끝나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끝나. 근데 문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좀 행정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1년이래요. 1년. 1년이라는 기간은요, 종기는 유흥주점이라는 영업에 비해서 적당해요. 얘는 좀 유흥주점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너무 짧잖아. 그럼 이럴 때는요, 이 1년은 너무 짧을 때는 이거는 존속기간이다. 이거는 갱신기간이다. 갱신기간 이건 아시잖아요. 이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1년인데 이걸 연장받고 싶으면 1년 되기 전에 뭐 해야 돼? 갱신을 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년 될 때가 신청 안 했어.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자동 갱신은 아니에요? 자동은 갱신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이게 갱신 기간을 보더라도 이 기간 끝나기 전에 뭐 했어야 돼?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신청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무리 짧아도. 자동 갱신이 안 돼. 그럼 읽어볼게요. 3번.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그 다음 잘 보세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너무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줄고 놓고요. 이걸 갱신기간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갱신기간이란 말이거든요.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너무 짧을 때는 허가 자체, 이거 잘못됐죠. 맞아. 허가 자체 존속기간 거기다 쓰지 마세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야 갱신기간이고요. 일단 보세요. 그대로 아까 그거 지우시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요. 너무 짧을 때는 아까 갱신기간이라고요? 갱신기간입니다. 갱신기간이므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수 없다. 저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너무 짧아서 이거를 갱신기간으로 보더라도 이 1년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연장해달라고 뭐 하라고요? 신청해야 돼요. 그죠? 신청해야 연장해 줍니다. 이 사람이 신청 안 하면요. 너무 짧지라도 1년 지나면 자동 연장이다. 신청 안 하면 자동 연장 아니다?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보시면 뒤에 보세요. 3번 뒤에 보세요.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볼 수 없으므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연장 신청 없었다면 상실됩니까? 상실됩니다. 아시겠죠? 연장 신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135번 갈게요. 여러분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뭐뭐가 이건 아시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건 들어보셨죠? 확인은 의문 다툼이 이건 설명 많이 했어요. 의문 다툼이 있을 때입니까? 의문 다툼이 없을 때입니까? 있을 때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확인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전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여기까지 맞잖아요. 맞는데 문제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증명서 발급은 전부 다 뭐예요? 증서 발급은 확인이다, 공증이다? 공증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증서 발급, 영수증 교부 등은 다 공증이야. 사례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증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여기까지 맞아. 근데 발명 특허는요, 확인이야, 확인. 발명 특허는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판단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입니다. 얘는 발명 특허는. 그래서 두 개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디귿.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재산을 친일 재산이라고 국가 기속 결정해버렸죠. 얘는 확인입니다. 확인. 얘는 확인 맞아요. 확인이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당연퇴직 인사발령. 자, 제가 잠깐 볼게요. 내보십시다. 저 보세요. 자, A가요. 자, 보세요. A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퇴직 사유가 발생했어요. 퇴직 사유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권자가 한 달 있는가 있다에 너 당연퇴직 됐던데 통보해 준 거야. 나오지 말라고. 한 달 있다. 그럼 질문할게. 이 경우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건 7월 12일. 퇴직됐다고 나오지 말라고 한 건 8월 12일이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후에서 어느 때 공무원 신분이 끝난 거예요? 7월 10일입니까? 8월 12일입니까? 언제요? 7월 12일 날이죠. 이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그때 그냥 바로 끝이야. 끝. 공무원 끝. 그럼 여기서 이 통보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 끝났다. 통보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미 끝났다? 끝난 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보 갖고 이거 갖고 소송 가봤자 쓸데없죠. 소용 의미가 없잖아. 이미 끝났는데 뭐 그죠. 그냥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들 이 통보가 이 사람의 공무원 신분을 끝낸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났고 이걸 그냥 알려준 게 불가하니까 이 당연퇴직 통보는 소송 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읽어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처분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송 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나머지 정리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풀다가 뭐 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이제 1시간만 더 해서 마무리를 집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얘기한 것들 중심으로 풀 건데요. 의외로 그 행정법 파트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네요.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또 심화도 듣고 이래가지고 뭐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나 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요. 어디냐면 129페이지에 159번을 갑시다. 자, 159번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특히 거기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 경찰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안 했습니다. 출동 안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작위라고 하잖아.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손해 입었다면 이것도 국가배상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김신조 사건처럼. 근데 이때 이 의무는 반드시 꼭 법령에 꼭 규정돼야만 되는 겁니까? 법에는 안 나와 있어도 조리상 인정돼도 된다 그랬습니까? 조리상 인정돼도 된다 그러잖아. 법이 꼭 안 나와 있어도 조리상으로 인정되면 돼. 읽어보시죠. 그래서 3번 봅시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 맞죠, 그죠? 이런 경우는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까? 형식적 의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까? 이 경우에도 법령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리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조리상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나와 있는 형식적 의미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거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본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어떤 걸 또 우리 학생이 물어봤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10번 갑니다. 210번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까지 이제 그 승진 강의 촬영하느라고 제가 노량 저기 신림동을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로 이제 승진 강의가 좀 끝났어요. 촬영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거의 뭐 제가 이제 한 화요일, 목요일 빼고는 나머지는 아마도 연구실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의문이 드는 거 있으면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시면 되니까. 자, 그럼 210번에 이제 자, 청문 공청회인데 생각해봅시다. 행정청이 A한테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할 때 특히나 불이익 처분할 때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뭐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견 듣는 제도에 뭐 있습니까? 알다시피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문을 여는 게 있고 공청회를 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이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면요. 보세요. 이걸 안 하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중에서 이걸 안 한 것은 뭘 안 거친 겁니까? 이걸 안 한 거는 절차를 안 거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안 하고 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합니까? 당연히 이건 위법입니까? 위법이에요. 위법은 크게 나눠서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 취소 사유인데 자, 결론.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를 안 지키면 무효예요. 보통은 취소 사유예요? 취소입니다. 절차 안 지키면 주로 취소가 돼요. 주로. 그런 얘기해서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인 건 아닌 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취소야. 절차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청회는 자, 우리가 온라인 공청회가 있잖아요. 자, 질문할게요. 온라인 공청회고 옛날에는 이걸 그냥 전자공청회라 그랬는데 자, 질문. 이 온라인 공청회는 원칙적으로는 곧 별도로 얘만 따로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공청회와 병행해서 한다고요? 병행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최근에 법 바뀌면서 온라인 공청회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수업 시간 했거든요. 이건. 그래서 읽어볼게요. 2번 보세요.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어. 그 단서가 3번이에요. 보세요. 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온라인 공청회를 뭐로도 열 수 있다? 단독으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절대 단독으로 못 열었거든요. 지금은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최근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많이 보셨죠. 질문할게요. 청문을 열려면 청문 열리기 며칠 전까지 연다고 알려줘야 돼? 청문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 공청회는 며칠 전? 14일 전이죠. 그죠? 공청회 14일 전. 청문은 10일 전입니다. 14일이니까 잘못했죠. 제가. 그걸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1번으로 갑시다. 행정조사기본법인데 행정조사기본법 내용 좀 볼 게 있습니다. 갑니다. 251번. 책은 165페이지. 자, 먼저 답은 쉽잖아요. 우리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문제 냈었는데 4번에 행정조사 기본과 관련해 가지고 비례원칙 명시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잘못된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세요. 당의 행정기관 내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부서가 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 이 사람 따로 불러내고 B라는 부서가 또 나중에 따로 불러내고 이렇게 두 번 조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한 사람을 놔두고 두 부서가 공동으로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럴 때는 행정기관장은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공동조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건 오늘 또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 실시를 뭐 한다고요?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우리 공무원이 실력 행사해가지고 강제로 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처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할 수는 없어. 강제로. 됐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언제나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일정한 경우 있었습니까? 있었잖아. 어떻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내부에서 이용할 때는 가능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잘못됐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257번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한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우리 국가배상법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뭐 조문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잠깐 여기 써볼게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을 하다가 전투 직무 훈련 등 직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순직이라든가 뭐 공상 이런 걸 당했어요. 근데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이 다른 공무원에서 피해를 입은 거야. 순직이나 공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요. 그때는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돼도 국가배상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요건이 구비돼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이라고요?
네 사람만 아니야. 누구?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이야. 두 번째,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죽거나 다쳐야 돼요? 전투훈련 등 뭐 하다가 직무집행하다가 다쳐야 돼요. 이렇게 다쳐야 돼. 그리고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못 받는데. 그럼 이거 갖고 합시다. 자, 우리 1번 오늘 했죠? 경비교도대원. 여러분들 여기서 군인의 경비교도대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여기서 말은 군인에 들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경찰에 전투경찰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이건 했죠. 일단은 됐고 2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뭐 하다가 순직을 해야 돼? 직무집행 관련해. 그럼 여기 보세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이 직무집행은요. 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판례가 이래, 판례가. 반드시 직무수행은 전투훈련 등 직무수행이죠. 그럼 반드시 이 직무수행은 전투나 훈련이어야 돼. 전투훈련이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닌 경우도 있겠지. 전투훈련 등이니까. 그럼 4번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도 여기에 들어가? 전투훈련 등의 이 등에 일반 직무집행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반드시 전투훈련과 꼭 관련돼야 돼?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일반 직무집행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국가배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질문. 국가배상을 받으니까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죠? 법 잘 보라고. 법 잘 보면 무슨 보상을 받으니까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니까 국가배상 안 해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지. 국가배상을 받으니까 다른 법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 볼게요.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요. 먼저 이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국가배상을 먼저 받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보상을 달라고 한 거야. 이걸 먼저 받고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이걸 안 해줘버린 거야. 야, 너 국가배상 받았잖아. 이거 안 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 갔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법 좀 잘 봐라.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이걸 안 해준다고 돼 있을 뿐이지 국가배상을 받으니까 이걸 안 해준다는 말이 어딨냐 지금 어딨냐 조문이. 그러니까 결론은요. 국가배상을 먼저 받으면 다른 보상 거절한다. 다른 보상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해. 이것도 해줘야 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3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잖아. 먼저 받은 건 다른 보상입니까? 먼저 받은 게 국가배상입니까? 먼저 받은 게 국가배상이야. 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급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3번 잘못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것들은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 학생이 좀 이제 문제를 했던 게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265번 갑니다. 265번을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 한번 볼게요. 갑니다. 265번에 행정심판을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동작경찰서장님이 A한테 처분을 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처분이 억울해가지고 이걸 갖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청구인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 피청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청구인은 A고요. 피청구인은 누가 피청구인이라고요? 당연히 동작소장이지. 처분청이 피청구인, 이게 원칙이야. 이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를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상대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는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은요, 권한을 넘겨준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승계한 행정청은 넘겨받은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뭐요? 넘겨받은 행정청 말하는 거야. 승계한 행정청. 넘겨받은 행정청이 오해하면 안 돼요. 넘겨준 행정청이 아니고 넘겨받은 행정청이 피청구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무슨 정부조직법이 아직 개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냐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때 어땠냐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뭘 만들었냐면 국민안전처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안전처. 여기에 장관을 두고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서면서 국민안전처가 유지된다, 사라졌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때 이제 뭐가 만들었냐면 이거를 행정안전부 있죠. 행정안전부가 이거를 다 여기로 가져와요. 행정안전부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국민안전처 장관이 A안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는데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국민안전처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A가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기하려고 보니까 국민안전처가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는데 이 국민안전처 장관의 권한을 누가 다 행사한다고요? 여기서 다 하잖아. 그럼 이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권한을 승계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누구를 피청구인으로 쓴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인거 쓰면 되는 거죠. 그거 넘겨받았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복습할게요. 오늘 했던 거 그대로. 경찰청장이 하거나 시도청장이 하거나 서장이 했다. 서장이 하면 무조건 우리는 무슨 심판위원회로 간다고요? 무조건 중앙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 중앙인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중앙으로 가는 거 맞죠?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저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이고 있은 날부터는 180일 아시죠? 근데 행정심판을 행정처분을 할 때 너는 며칠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90일은 적용된다, 90일은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알려주지 않으면 180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에서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알려주시니까 180일 종료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서 조심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맙시다. 행정심판법하고요. 행정소송법에서 자, 이건 기억하세요. 자, 질문할게요.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우리는 집행정지 원칙입니까? 집행부정지입니까? 집행부정지 원칙. 부정지가 원칙인데 예외 집행을 멈춰주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도 집행정지가 원칙이다. 집행 여기도 똑같이 부정지가 원칙이다. 부정지가 원칙인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경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저번에 그때도 해운대 예를 들면서 임시처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임시처분? 해운대? 임시처분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허용되는데 소송법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소송은. 심판은 둘 다 있는데 자 질문할게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보세요. 바로 갑시다.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임시처분은 한다. 이게 가능하다면 임시처분은 못한다? 못한다. 이게 안 되니까 일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해. 따라서 두 개는 얘가 무슨 성이다? 보충성이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 그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다 했던 건데. 그래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 결정할 수가 어때요? 없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처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맞아. 근데 보충성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집행정지로 가능하다면 임시처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보충성 관계야. 보충성 관계 앞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67번 잠깐 갈게요. 267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안 봤죠? 행정소송의 무슨 적격이라고요? 피고 적격. 피고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동작 서장이 나한테 처분을 하면 나는 누구를 피고로 소송 제기한다? 동작 서장이 피고가 돼. 처분청이. 근데 예외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 쭉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쓸 거는 얘네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잠깐만 우리가 신경 쓸 건 어떤 거냐면요. 니은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장이잖아요. 사법부의 대장인 대법원장이 처분을 해도 대법원장은 피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한 건 누가 하냐면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리을에 국회의장이 행한 건요. 국회의장이 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합니다. 사무총장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얘는 그냥 그런 것만 읽어보시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안 나와 있지만 잠깐만 이제 복습할게요. 우리 시험은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이건 뭐 했던 거니까 복습합시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 피고는 피대리청입니까? 대리기관입니까? 대리는. 이건 했잖아. 대리기관이니까 피대리청입니까? 피대리청 원래 행정청이잖아.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은 피고가 위임청입니까? 수임청입니까? 권한의 위임은 피고가 위임청, 수임기관, 넘겨받은 기관이잖아. 근데 내부임은 내부임 피고가 넘겨준 기관, 넘겨받은 기관. 여기는 넘겨준 기관, 원래 행정청, 위임기관이지.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 볼게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하는데 보세요. 이 보세요. 경찰청장님이 시도경찰청장님한테 내부위임을 해. 내부임입니다. 내부임.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내부임 받았으니까 A한테 이거를 처분을 할 때 시도청장은 누구 이름으로 처분을 합니까? 내부임이라면? 시도청장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부임이면 청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청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부임이면 여기다가 원래 청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억울하면 이 청장을 피고로 하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조심. 내부임인데 시도청장이 청장 이름으로 안 하고요.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자, 무슨 위임인데? 내부임인데 시도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해버린 것은 정당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그때는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그때도 소송이 내부임이니까 청장입니까? 명의자인 시도청장입니까? 시도청장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권한 행사한 경우는 그때는 피고가 위임기관이다. 명의자인 수임기관이다. 수임기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피고 걔는 뭐 별로인 것 같고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얘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268번 있죠. 268번을 좀 물어봤거든요. 갑니다. 여러분, 소송은 몇 심제입니까? 3심제잖아. 그럼 1심은요? 1심은 어디로 가는 거냐? 1심은요.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이다. 피고 소재지다? 피고 소재지입니다. 피고인 행정청 소재지로 가는 거야. 피고 소재지 하나 기억하셔야 돼. 원고가 아니고 피고 소재지, 그죠? 피고 행정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가 2번과 3번 있죠. 이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 이 두 개는 좀 신경 써서 보십시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보세요. 이제 갑니다. 저 보세요. 저 봅시다. 집중. 서장이 A한테요. 면허 정지 40일 때 40일을 7월 12일 날 때렸어요. 오늘 40일. 이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면허 정지 들어간 거 아시겠죠? 그죠? 정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면허 정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게 언제 제기했냐면 이 사람이 8월
30일 날 제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소송은 안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한다고요? 소송은 90일이잖아. 90일에 제기하면 돼. 그럼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니까 자 7월 10일부터 8월 30일은 안날부터 90일 안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 제기는 잘못된 제기다. 정당한 제기다. 정당한 제기 맞죠? 기간 지켰죠? 근데 이거 법원에서 이거 안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주고 왜 안 받아주냐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부터 면허정지 들어갔다 7월 10일 그러면 40일은 8월 30일 되기 전에 이미 끝났겠죠. 끝나잖아. 40일은 종료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소송 제기한 8월 30일 날은요. 면허정지가 있는 거예요? 면허정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소송 가봤자 이 소송은 아무 쓸데없는 소송 맞죠? 우리가 이 쓸데없는 걸 조금 더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뭐가 없다? 이 소송은 소에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그래서 소에 이익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받아줘. 그냥 가야 이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제 소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자 보세요. 그런데 법률에 한 번 위반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위반하면 경고를 때리고 두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30일을 때리고 세 번째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써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위반을 할수록 더 처벌이 세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이미 한 번 위반해서 이미 경고를 먹은 적이 있어. 이 사람. 근데 이번이 두 번째 위반이야. 두 번째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뭘 때렸다? 영업정지 30일을 때린 거야. 30일 정지를 때리는 게 자 7월 12일 날이에요. 이 사람이 30일 정지가 너무 억울해.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정지 먹었으니 억울해서 이 사람이 정지는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게 며칠이냐면요.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소송 제기한 이 제기는요. 30일은 이 기간 전에 끝났죠. 끝나니까 이거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 간 것도 이 소송도 뭐가 없다? 소에 이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기간 끝났으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경우는 30일이 끝났어도 소의 이익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기간 끝났다고 소이익 없다고 소송 못 가게 해버리잖아. 야 기간 끝났으니까 못 가 이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몇 회 위반이 돼요? 다음에 한 번 걸리면 몇 회 위반돼? 3회 위반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업허가 취소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30일이 끝났어도 소송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소송 가서 이거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면 이 사람은 이거 사라졌으니까 다음에 걸리면 몇 회 위반이 돼? 2번 위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영업정지 끝났지만 더 큰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영업정지 기간 끝났지만 당연히 이 소송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소익이 있는 거야, 이거는. 더 큰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럼 정리합시다. 원래 기간이 끝나면 소송 제기에도 원칙은 소의 이익은 있다, 소의 이익은 없다, 없는 게 원칙인데 근데 기간이 끝났어도 뭔가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더 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기간 끝났어도 소의 이익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법률에 이렇게 돼 있든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든 시행 규칙에 이렇게 돼 있든 우리 판례는 가리지 않고 더 큰 걸 막을 수 있으면 영업적인 기간 끝났어도 이 소송은 소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야.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럼 책 볼게요. 이제 3번 갑니다. 제재적 행정 처분의 가중 요건. 저거 생각 저거. 제재적 처분이 계속 가중되고 있죠. 위반할수록 가중되고 있잖아. 그게 말아. 그게 제재적 행정 처분의 가중 요건이 불용.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 시행규칙에 그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경우에도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불이익, 영업허가 취소를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제재기간 경관 30일이 끝났잖아. 끝난 선행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 끝났어도 영업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요. 기간 끝났어도 소송 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있죠. 예전에 그 경찰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초기에는 이런 지문들이 다 책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안 나오니까 다 빼버렸는데 이건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질문한 게 저기 행정학에서 19번이거든요. 19번에 동기론 179페이지 합니다. 자, 먼저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몇 단계? 5단계인 것 아시죠? 그죠? 제일 밑에 욕구가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바로 위가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 네 번째가 존경 욕구. 마지막이 자기 실현 욕구. 5개 맞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인간은 제일 먼저 무슨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한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노력하죠. 근데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이제 그 다음 안전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됐다면 이제는요. 생리적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게요.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은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 OX? X. 이미 충족된 것은 더 이상 동기 유발 돼야 안 돼? 안 돼 이제. 충족돼버리면 더 이상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저 봅시다. 여러분들 허저버그라는 사람은 동기 유발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요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갑니다. 동기 유발 요인이 얘가 있으면 동기가 유발된다 안 된다? 유발돼. 근데 없다고 해서 이게 불만족이다. 불만족은 아니다? 아니다. 반대로 위생 요인은 있으면 이건 뭐다? 있으면 불만족이다. 근데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동기 유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개를 완전 별개라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이원론은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경가. 여보세요? 얘가 있으면 불만족인데 없다고 해서 동기 유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얘가 자 충족되면은 강한 동기원이 된다. OX? X 동기 안 돼 얘는. 있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맥클랜드라는 사람은 미성숙 상태, 성숙. 여러분들 성숙, 미성숙 나오면 누구 이론입니까?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잖아요. 여러분들 맥클랜드는 욕구는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욕구라고 그랬잖아.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자, 질문할게요. 맥클랜들은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중에서 무슨 욕구가 강한 사람이 동기 유발이 가장 거기 강하다고요? 성취욕구. 이걸 주장했었죠. 답은 3번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무슨 욕구, 무슨 욕구, 무슨 욕구예요? 첫 번째가 존재욕구. 존재욕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욕구, 성장욕구. 이 세 가지 주장이에요. 이 사람은. 관계욕구,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존재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욕구 바라보는 게 아니래. 그리고 하나만 충족한다, 두 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두 개 추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이 사람 이론입니다. 얘가 맞죠. 나머지는 출력.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한 게 어떤 거냐면요. 저 뒤에 교통경찰 파트에 258번, 258페이지 130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거기 카페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이 부분이에요. 일단 그 중에서 뭐냐면 4번이거든. 4번인데 잠깐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쭤보세요. 혹시 그게 어디입니까? 을왕리 벤츠녀 사건 아세요? 을왕리 그 벤츠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열왕리에서 벤츠인데 A라는 여자분이 이제 30대 한 33살인가 그래요. 여성이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야. 운전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결혼해가지고 지금 가장인데 이 사람이 치킨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가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차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다? C라는 동승자가 있었어요. 동승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누구 차였냐면 C차였어. C차인데 이제 둘이서 술을 먹었나 봐. 먹었는데 이제 좀 많이 먹었겠죠? 근데 C는 더 많이 먹고 A는 좀 덜 먹은 거야. 둘 다 많이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C가 너가 좀 술 덜 먹었으니까 네가 운전해 하면서 A한테 키를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B가 죽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자, 특가 5조 11에 우리 위험운전 치사상죄 들어보셨죠? 이 죄야, 이 죄. 이게 바로 일명 무슨 법? 윤창호법, 그죠? 윤창호법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 경찰에서는 이 동승자를 뭘로 이제 그 검찰에 넘겼냐면 뭘로 넘겼습니까? 위험운전 치사상죄 무슨 범? 방조범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검찰에서 이제 기소할 거 아닙니까? 기소하는데 이 C라는 동승자를 뭘로 기소해 버렸어? 뭘로 기소했냐면요. 위험운전 치사상죄 무슨 정범?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버렸어요. 법원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는데 옆에 탄 사람은 주로 공동정범입니까? 주로 방조가 됩니까? 주로 방조가 되죠. 방조가 되는데 이렇게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정황상 C가 A라는 여성한테 음주운전을 어떻게 했다? 적극 교사했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A가 음주운전 한 거 알면서도 그냥 옆에 탄 거는 그냥 그건 방조인데, 그렇지 않고 이 사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C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여성한테 적극적 운전하라고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특수한 경우 음주운전 즉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는 이런 경우처럼 아주 엄청나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경우. 근데 보통은 음주운전죄 방조범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 이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무슨 국회의원이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조금만, 그러니까 방조가 아니고 조금만 교사해도 이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내놨었는데 그게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1번 갈게요. 1번 보시면 1번 갑니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데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저번에 이건 내 친구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경감부 시험 문제, 경감부 시험인데 이거 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어디에서 해야 운전이에요? 도로 해야 운전이잖아. 도교법 운전은. 근데 예외가 있어가지고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에 들어가가지고 적용되는 도교법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찾아보면요. 어떤 조문이 있냐면 첫 번째가 도교법 44조 그리고요 148조의 2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건 제가 논의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 93조라는 조문이 여기에는 없어요. 얘 두 개는 적용되는데 93조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4조가 무슨 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는 조문이고요. 148조 2가 음주운전 하면은 뭐 당한다? 형사처벌 당한다는 조문이에요. 그리고 93조는 음주운전을 하면 얘는 뭐 당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조문이거든요. 그럼 답 나왔네. 자, 보세요. 도로가 아닌 데서 음주운전 하면 44조하고 148조 2는 적용되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몇 조는 적용이 안 돼? 93조는 없어. 조문이 없어요. 여기에. 그럼 결론 정리합니다. 도로가 아닌 데서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93조 적용해서 행정처분은 한다 못한다? 못하지. 얘가 조문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만 알면 돼서 1번 보세요. 주차장, 학교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문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거나 이러시면요, 뭐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질문했던 거 중심으로 풀어드렸으니까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목요일 날이죠? 네, 목요일 날 또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